은혜는 반드시 갚는 법이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리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외면한 그 한 사람을 구한 선비에게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조선 팔도를 뒤흔든 선비와 노파의 기이한 인연,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성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3년마다 과거 시험이 열렸는데요. 이때 합격한 선비들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말 그대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성재라는 선비는 좀 달랐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도 얼굴에 기쁨보다는 걱정이 가득했거든요. 왜냐고요? 이성재의 고향은 충청도 공주 깊은 산골이었는데 늙으신 어머니께서 홀로 계셨습니다. 과거 공부를 한다고 3년이나 한양에 머물렀으니 어머니 얼굴이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어머니 소자가 이제 돌아갑니다. 이성재는 급제 소식을 듣자마자 짐을 꾸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이야, 이선비야, 급제 잔치라도 하고 가지 그러나 하고 말렸지만 이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잔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네. 그렇게 이성재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한양에서 공주까지는 꼬박 사흘 길이었습니다. 이성재는 새벽부터 걸어서 해질 무렵이면 주막에서 하룻밤 자고 또 걷고 그렇게 이틀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만 더 가면 어머니를 뵐 수 있다. 이성재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콧노래까지 나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산길을 반쯤 올라갔을 때 길 한쪽에 뭔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노파 한 분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 어르신. 이성재가 급히 달려가 노파를 살폈습니다. 노파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냐면요.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흙먼지 투성이었습니다. 숨은 겨우 쉬고 있었지만,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이런, 곤주려서 쓰러지신 것 같은데. 이성재가 품에서 주먹밥을 꺼내 노파의 입에 조금씩 넣어드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노파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노파가 희미하게 신음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선비나리, 그 노파한테 손대지 마시오. 돌아보니 짐을 진 장사꾼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 노파는 미친 거지입니다. 저 산에서 몇 년째 떠돌고 있는데 사람만 보면 횡설수설 중얼거리고 다닌다니까요. 맞소, 맞아. 저 노파 근처에 가면 재수가 없다고 소문이 자자하오. 어서 가시오. 장사꾼들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성재가 노파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노파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을 본 순간 이성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미쳤든 안 미쳤든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재수고 뭐고
사람 목숨이 먼저입니다. 이성재는 노파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노파의 몸이 얼마나 가벼웠냐면요. 마치 깃털 하나 업은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오래 굶었다는 뜻이었죠. 아이고, 저 선비 고집 좀 보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장사꾼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기 길로 갔습니다. 이성재는 노파를 업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말입니다. 노파를 업고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해는 점점 기울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성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중간에 노파가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소.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운을 아끼셔야 합니다. 이성재가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성재의 고향 마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소자 왔습니다. 이성재가 마당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런데 등에 업힌 분은 누구냐? 산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어서 사랑방으로 모셔라. 이성재 모자는 정성껏 노파를 사랑방에 눕혔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미음을 끓여왔고 이성재가 한 숟갈씩 떠먹였습니다. 노파가 미음을 조금씩 삼키더니 눈을 뜨고 이성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참 묘했습니다. 슬프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뭔가 결의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였습니다. 사랑방에서 노파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는 법이요. 그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한한과 앞으로 갚아야 할 빚에 대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 밖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 별빛 아래 노파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이성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 노파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작은 선행이 앞으로 자신의 생사를 가를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노파를 집으로 데려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성재의 어머니는 노파를 친동생처럼 대했고 노파도 점점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음도 제대로 못 넘기던 노파가 이제는 밥 한 그릇을 거뜬히 드실 정도였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노파 가만히 앉아만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정리하고 부엌일도 거들었습니다. 이성재 어머니가 아이고 편히 쉬시라고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놀고만 있겠습니까? 노파는 그렇게 말하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노파의 일솜씨가 얼마나 좋았냐면요. 집안 곳곳이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이성재 어머니가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네 하고 기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노파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뒷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산책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노파는 뒷산에서 약초를 캤습니다. 그것도 아무 풀이나 캐는 게 아니라 뭔가 정확히 아는 듯이 골라서 캐는 거예요. 이건 당귀, 이건 감초, 이건 천궁. 노파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약초를 골랐습니다. 어느 날 이성재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노파님, 약초에 대해 아시는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노파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었죠. 이성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부호 최진사 댁에서 심부름꾼이 왔습니다. 이 선비님 계십니까? 예, 접니다만. 저희 나리께서 보내신 초대장입니다. 펼쳐보니 화려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최진사 댁에서 크게 잔치를 연다는 내용이었죠. 우리 나리께서 환갑 잔치를 여시는데 과거 급제하신 선비님을 특별히 초대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심부름꾼의 말투가 얼마나 공손했냐면요. 마치 임금님 전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진사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논밭이 얼마나 넓었냐면요. 하루 종일 걸어도 끝이 안 보인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한양의 인맥도 많아서 고을 사또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최진사가 이성재를 초대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진사에게는 22살 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혼처를 정하지 못했거든요. 과거 급제한 선비라. 사위감으로 괜찮겠는데. 최진사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성재 어머니도 초대장을 보고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최진사 댁에서 우리 아들을 눈여겨보는구나. 어머니, 그냥 잔치일 뿐입니다. 아이고, 이 철없는 자식아. 최진사 댁 따님이 얼마나 현숙하다는데. 혹시 모르잖니? 어머니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성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성재가 새 도포를 입고 나가려는데 노파가 갑자기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선비님. 노파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노파님? 노파가 이성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조심하시오. 큰 재앙의 기운이 느껴지오. 재앙이라니요. 제가 느끼기에 오늘은 좋지 않은 날입니다. 가지 마시오. 이성재가 난처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노파님, 걱정 마십시오. 그저 잔치일 뿐입니다. 선비님. 노파가 더 말하려 했지만 이성재는 정중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성재가 나간 후 노파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혈광씨의 꽝의 기운. 누군가 피를 보겠구나. 노파는 급히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모아둔 약초를 꺼냈습니다. 당귀, 천궁, 감초, 인삼. 그리고 해독 작용이 있는 귀한 약초들. 혹시 모를 일이니 준비해 두어야 한다. 노파의 손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약초를 분류하고 약탕기를 준비하고 마치 전쟁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이성재는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최진사 댁은 마을 끝자락 언덕 위에 있었는데 집이 얼마나 컸냐면요. 작은 궁궐 같았습니다. 기와 집이 2채나 있고 마당이 3개나 되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이선비님. 최진사가 직접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과거 급제하신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진사의 환대가 얼마나 극진했냐면요. 이성재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마당에는 벌써 손님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고을의 양반들, 한양에서 온 관리들, 심지어 이웃 고을 선비들까지. 손님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상마다 음식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전복, 홍합, 굴비, 떡, 한과, 과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번 환갑 잔치에는 특별한 분도 오십니다. 최진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신데요? 박판서님이십니다. 왕실과 가까운 분이시죠. 이성재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문득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큰 재앙의 기운이 느껴지오. 이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이렇게 화려한 잔치에 무슨 재앙이 있겠어.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화려한 잔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잔치가 끝나기 전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그리고 노파가 필사적으로 준비한 약초가 곧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되리라는 것을. 최진사 댁 잔치는 한창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악사들이 풍악을 울리고 기생들이 춤을 추고 손님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워했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냐면요. 이런 잔치는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시오슬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박판서 날이 납시오. 하인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박판서, 박수명.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냐면요. 왕실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판서를 지낸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왕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오. 박 판서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최진사가 얼마나 기뻐했냐면요. 입이 귀까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서 상좌에 앉으십시오. 최진사가 이성재를 불렀습니다. 이선비님, 잠깐 이리 오시겠소? 예, 부르셨습니까? 오늘 박판서님께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선비님께서 직접 만드신 약식엿을 대접해 주시겠소? 약식이란 약재를 넣어 만든 특별한 음식을 말합니다. 이성재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께 배워서 약식 만드는 솜씨가 좋았거든요. 제가 만든 것이 판서님께 누가 될까 걱정입니다만. 아니요. 과거 급제한 선비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라면 오히려 영광이지요. 최진사가 이성재의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성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재가 부엌으로 가서 약식을 준비했습니다. 찹쌀에 대추, 밤잣을 넣고 꿀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추고 거기에 몸에 좋은 약재를 조금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군. 이성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식을 정갈한 그릇에 담아 박판석께 올렸습니다. 이것은 소생이 정성껏 만든 약식이옵니다. 박판서가 약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보기에도 좋구려. 젊은 선비의 정성이 느껴지는구나. 박판서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에게도 약식이 나갔습니다. 모두들 맛있다, 훌륭하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성재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행이다. 모두 좋아하시는구나. 술이 몇 순배 돌고 흥이 한창 오를 무렵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무르익었냐면요. 심지어 점잖은 양반들도 일어나 춤을 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판서가 갑자기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철컹.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서님, 괜찮으십니까? 최진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배가 아프다. 박판서가 배를 움켜쥐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이를 불러라. 최진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박판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신음소리마저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을 의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원이 박판서의 맥을 짚어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뭐가 어떻소? 어서 말하시오. 최진사가 의원의 옷깃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독입니다. 음식에 독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독살. 어떤 놈이 감히.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자기가 먹은 음식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제발 저는 안 죽겠지요? 음식을 조사하라. 어느 음식에 독이 있는지 찾아내라. 하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원이 음식들을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재가 만든 약식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약식에서 독초 냄새가 납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이성재에게 쏠렸습니다. 침묵.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선비가 독을 탔단 말이오? 과거 급제한 선비가 왜? 혹시 역적이 아니오?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성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약식을 만들었을 뿐. 변명 말고 내가 독을 탄 것이 분명하다. 최진사가 손가락으로 이성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졌냐면요. 마치 귀신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판서님.
하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판서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니. 이성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놈을 잡아라. 역적놈을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와 이성재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재의 절규가 허공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옥에 가두고 내일 당장 사또께 보고하라. 사형감이다. 왕실과 가까운 분을 독살했으니. 사람들의 외침이 이성재의 귀를 때렸습니다. 이성재는 결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최진사가 이성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성재. 아니, 이놈. 내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왕실과 가까운 분이 우리 집에서 독살당했으니 우리 집안도 연좌제로 벌을 받을 것이다. 최진사가 이성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내 딸과의 혼담. 박이다. 박이. 내 같은 역적의 자식과 무슨 혼인을 하겠느냐. 침까지 뱉으며 최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이성재는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쥐가 돌아다니는 어두운 감옥. 이성재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고향에 돌아와 효도하려 했던 꿈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득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큰 재앙의 기운이 느껴지오. 노파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가 직접 왔습니다. 이성재, 너는 왕실과 가까운 박 판서를 독살한 죄로 참형잔생에 처한다. 3일 후에 형을 집행하겠다. 사또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닥쳐라. 증거가 명백하지 않느냐. 내가 만든 음식에서 독이 나왔고 박 판서께서 돌아가셨다. 사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3일. 이성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3일 뿐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잔치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선비의 인생도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말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노파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이성재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냐면요. 해가 지기도 전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과거 급제한 선비가 역적이었다니, 박 판서를 독살했다지. 끔찍하구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성재네 집까지 들렸습니다. 이성재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착한 아들이 어떻게.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냐면요.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노파가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선비님을 구해내겠습니다. 무슨 수로.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노파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노파가 일어나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벽장 깊숙이 숨겨뒀던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낡은 은폐인 발 하나가 나왔습니다. 은폐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전 내의원 의녀 박시다된 내의연이 박시다된 의코시 노파가 은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이구나. 30년 만에 다시 이것을 꺼내는구나. 노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아내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 그날 밤 노파는 옥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추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옥 앞에는 포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요? 밤중에 옥에 무슨 일이요? 포졸이 노파를 가로막았습니다. 노파가 품에서 은전 몇 냥을 꺼내 포졸에게 내밀었습니다. 저 안에 갇힌 선비를 잠깐만 면회하게 해주시오. 노파의 간절한 부탁이요. 포졸이 은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1시경 30분 만이요. 옥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이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님, 선비님. 노파가 옥 안으로 들어가 이성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파님, 왜 이러십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성재가 황급히 노파를 일으켰습니다.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노파님은 왜 이런 위험한 곳까지? 선비님, 노파가 이성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노파의 손이 얼마나 따뜻했냐면요. 마치 어머니의 손 같았습니다. 선비님,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노파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산에서 떠도는 거지가 아닙니다. 저는 30년 전까지 궁중에서 의녀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녀라고요? 그렇습니다. 대전 내의원에서 왕실 어른들을 치료했었지요. 노파가 품에서 은폐를 꺼내 이성재에게 보여줬습니다. 은폐에 새겨진 글씨를 본 이성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것은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하지만 30년 전 저는 왕실의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왕자님 중 한 분이 불치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왕실에서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지요. 노파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저는 그저 왕자님을 치료하려 했을 뿐인데 입막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입막음이라니요. 왕실의 비밀을 아는 자는 살려둘 수 없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노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산으로, 깊은 산속으로. 그렇게 3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비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노파가 이성재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저를 선비님은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을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노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습니다. 선비님의 은혜는 제 목숨을 구한 것과 같습니다.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비님의 목숨을 구할 차례입니다. 노파님, 안 됩니다. 이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파님까지 이 일에 연루되면 안 됩니다. 왕실 비밀을 알고 도망친 분이라면 더더욱. 선비님, 노파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0년간 산에서 짐승처럼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선비님께서 제게 사람의 삶을 돌려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선비님께 자유를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노파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녀였습니다. 독과 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노파가 눈을 빛냈습니다. 박 판서님이 정말 독살당한 것인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선비님은 그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노파가 일어섰습니다. 3일 안에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노파는 옥을 나와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노파의 움직임이 얼마나 조용했냐면요. 고양이처럼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가야 한다. 노파는 담을 넘어 최진사 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는 아직 잔치 때 쓴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파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전복, 이것은 떡, 이것은 노파의 손이 약식 그릇에 닿았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노파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이것은 독초가 아니다. 노파가 약식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 냄새는 당귀, 아니 천궁인가. 노파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의원이 독초라고 했다지만 이것은 그저 평범한 약재일 뿐이다. 노파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박 판서는 독이 아닌 다른 이유로 돌아가신 것인가? 노파가 주방을 나와 최진사를 찾았습니다. 최진사 댁 사랑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누구요? 저는 이성재 선비네 집에 머물고 있는 노파입니다. 역적 집안의 노파가 감히. 최진사가 화를 냈습니다. 나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노파가 품에서 은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최진사가 은패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대전 내의원 의녀의 은패. 그렇습니다. 저는 30년간 궁중의녀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최진사가 노파를 다시 보았습니다. 저는 박 판서님이 정말 독살당하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소리요? 의원이 독이라 했소. 의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박 판서님의 시신을 다시 검사하게 해 주십시오. 최진사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면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노파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최진사가 노파를 박 판서의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노파는 조심스럽게 박 판서의 시신을 살폈습니다. 입술, 손톱, 눈,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노파의 손이 박 판서의 가슴 부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것은
노파가 박 판서의 옷을 조금 걷어 올렸습니다. 가슴 부위에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이 상처들은 침을 맞은 자국입니다. 침, 오래된 상처입니다. 최소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판서님은 오래전부터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저는 박 판서님을 압니다.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궁중에 있을 때 박 판서님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최진사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 판서님은 심장이 약하셨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술을 조심하셔야 한다고 신신당부 드렸었지요. 노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판서님은 독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노파의 필사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노파는 이성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은 충분할까요? 이성재의 사형 집행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냐면요. 모래시계의 모래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파는 밤을 새워 증거를 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파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은패와 여러 증거물들을 담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관아 문 앞에는 포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요? 무슨 일이요? 사또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성재 선비의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헛소리를. 썩 물러가시오. 포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노파가 품에서 은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은패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포졸이 은패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대전 내의원의 은패, 그렇소. 나는 30년간 궁중의녀로 일했던 박씨요. 지금 당장 사또님께 전하시오. 노파의 목소리가 얼마나 당당했냐면요. 마치 궁중에 있을 때의 위엄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포졸이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노파는 사또 앞에 섰습니다. 사또는 50대 중반의 엄격해 보이는 관리였습니다. 내가 궁중의녀였다는 자냐? 그렇습니다. 사또님. 노파가 공손히 절했습니다. 사또가 은패를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은패인 것 같은데. 하지만 3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바로 그때 늙은 관리 한 명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관리가 노파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이녀, 정말 박이녀가 맞소. 누구시오? 노파도 관리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나는 35년 전 한양에서 말단 관리로 일했던 김서방이요. 박이녀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치료해 주셨지. 안소. 관리가 다가와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박이녀님께서 침을 놓아 목숨을 구해 주셨소. 사또가 늙은 관리를 바라봤습니다. 김석이, 이 노파를 정말 아는가? 예, 사또님. 이분은 정말 궁중의녀 박씨가 맞습니다. 의술이 신기에 가까웠던 분이십니다. 김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아직 살아계셨다니.
사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노파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사또님, 박 판서님은 독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의원이 독이라 했고, 음식에서도 독초가 나왔다고 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노파가 보자기에서 약초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의원이 독초라고 한 그 약재입니다. 노파가 약초를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당귀, 이것은 천궁, 이것은 감초. 모두 흔한 약재일 뿐입니다. 독초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의원이 독이라 했소? 사또가 물었습니다. 의원이 실수한 것입니다. 당귀와 비슷하게 생긴 독초가 있기는 합니다만 냄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파가 약초를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진짜 당귀입니다. 독초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박 판서는 왜 돌아가셨단 말이냐? 사또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노파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박 판서님은 25년 전부터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제가 직접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노파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25년 전 제가 궁중에 있을 때 박 판서님이 가슴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박 판서님께 침을 놓아드렸고 평생 기름진 음식과 술을 조심하시라 당부했습니다. 노파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서 박 판서님은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술까지 드셨습니다. 그것이 심장에 무리를 준 것입니다. 증거가 있소? 사또가 따졌습니다. 박 판서님의 시신을 다시 검사해 보십시오. 가슴 부위에 오래된 침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25년 전에 놓았던 침의 흔적입니다. 노파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술과 손톱 색깔을 보십시오. 독살당한 사람과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색깔은 다릅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다시 검사해 보겠다. 하지만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제 목숨을 거십시오. 노파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또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판서의 시신을 다시 검사하라. 그리고 가장 실력 있는 의원을 불러라. 한 시진 2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늙은 의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사또님, 박인여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라고? 시신의 가슴 부위에 오래된 침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과 손톱 색깔을 보니 독살이 아닌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신 것이 맞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진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로다. 사또가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박인여, 내 덕분에 억울한 사람이 죽을 뻔했구나. 사또님, 이성재 선비는 무죄입니다. 어서 석방해 주십시오. 노파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또가 최진사를 불렀습니다. 최진사, 당신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았소. 최진사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또님. 저는 너무 놀라서. 변명 말고 당장 이성재 선비에게 사과하시오. 사또의 호통이 관할을 울렸습니다. 당장 이성재를 석방하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이 급히 옥으로 달려갔습니다. 노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휴.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냈다. 선비님을 구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성재, 너는 무죄다. 석방한다. 포졸이 이성재의 결박을 풀어줬습니다. 이성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어서 나가거라. 이성재가 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눈부셨냐면요.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살았다. 나는 살았다. 관아 앞에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이성재가 노파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노파님, 선비님. 두 사람이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파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성재가 노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선비님. 노파가 이성재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은혜를 갚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30년을 숨어 살던 궁중의녀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선비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성재가 석방되었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냐면요. 해가 지기 전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역적이 아니었다니, 박판서님이 원래 병이 있으셨다지. 사람들의 반응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성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착한 아들. 어머니가 이성재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았구나. 살아서 돌아왔구나.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냐면요.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성재도 어머니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다, 아니야. 내가 무사하니 그것으로 됐다. 그날 저녁 최진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최진사가 이성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선비님, 아니, 이나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진사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나리를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최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성재가 최진사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최진사님. 저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나리의 관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최진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사또가 이성재를 불렀습니다. 이선비, 자네에게 큰 잘못을 했네. 어떻게 보상하면 좋겠는가, 사또님.
저는 무사히 풀려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니 보상을 해야 하네. 사또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세. 자네를 이고을의 향교 교관으로 임명하겠네. 젊은이들을 가르치게. 정말입니까? 이성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향교 교관은 선비들이 선망하는 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또님. 사또가 노파도 불렀습니다. 박이녀, 당신은 이번에 큰 공을 세웠소. 아닙니다, 사또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양의 내의원에서 당신을 찾고 있을 것이요. 돌아가지 않겠소. 노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님, 저는 이제 궁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오? 30년을 숨어 살면서. 저는 조용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당신의 뜻을 존중하겠소. 이성재가 노파를 찾아왔습니다. 노파님, 왜 그러시오? 선비님 아니. 이제는 선비님이 아니라 교관님이시지요? 노파가 웃었습니다. 이성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파님, 평생 저희 집에 계셔 주십시오. 선비님, 노파님께서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평생 모시고 싶습니다. 이성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노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비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파는 이성재 집에 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성재는 향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노파는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노파의 의술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냐면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박이녀님, 제 아이가 열이 나는데 좀 봐주십시오. 박이녀님, 허리가 아픈데 침 좀 놓아주십시오. 노파는 모든 사람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노파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건강해졌습니다. 전에는 병에 걸리면 먼 길을 가서 의원을 찾아야 했는데 이제는 마을에 명의가 계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성재 어머니도 노파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박이녀님 덕분에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오히려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두 노파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이성재는 훌륭한 교관으로 인정받았고 그의 제자들은 과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노파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감사제를 열었습니다. 이 교관님과 박이녀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성재와 노파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이성재와 노파가 마루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노파님, 왜 그러시오 정말.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이성재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죽을 뻔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그것은 선비님의 선행이 돌아온 것입니다.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비님도 억울하게 죽으셨겠지요. 하지만 노파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잖습니까? 그것은 선비님이 먼저 베푼 은혜를 갚은 것뿐입니다. 노파가 이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선행은 돌고 도는 법입니다. 선비님이 제게 베푼 선행이 결국 선비님을 구한 것이요. 이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노파님. 작은 선행이라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선행은 없습니다. 노파가 미소 지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선비님의 마음이 결국 선비님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성재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노파는 이성재의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약초는 뭐예요? 이것은 당귀란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초지. 노파가 손주처럼 여기는 아이들에게 약초를 가르쳤습니다. 이성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노파님을 구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성재와 노파가 함께 뒷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노파님, 이 길. 1년 전에 노파님을 처음 만난 그 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쓰러져 있던 바로 그 길이지요.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노파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이제는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저는 노파님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둘 다를 구했습니다. 노파가 이성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노파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산에서 구한 노파 한 분. 그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고 그 은혜가 다시 돌아와 또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도움.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선행이 언젠가 여러분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으로 산에 버려진 노파를 집으로 데려온 선비의 기이한 운명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